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국방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크게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일본 국민들입니다. 중국 경제 둔화에도 군비 증강, 국방비 36조 5천억 엔 이상의 예산안 공표. 중국의 국방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작년보다 7.2% 많은 하나 약 356조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3년 연속 7%대 증액이고 일본의 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약 30년간 30배 이상 급증했고 심지어는 실질 국방비는 미국의 90%에 도달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모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만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 하야시 관방장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심각한 우려. 이에 일본이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지난 3월 5일 중국이 공표한 작년보다 국방비 7.2% 증액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충분한 투명성이 부족한 채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남 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일본에게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 3% 초과 요구, 미 국방 차관 후보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이 일본에게 방위비를 GDP의 3%까지 끌어올리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요구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 정책 담당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씨는 4일 인사 인준을 위한 상원 군사위원회 공청회 준비 서면에서 일본에 대해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가능한 한 빨리 3%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GDP 대비 2%로 배증한다고 한 현행 방침에 대해 환영해야 하지만 불충분하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요구의 이면에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콜비 씨는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에 대해서는 GDP 대비 10%의 방위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콜비 씨는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이 2%밖에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다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자국 방위, 서태평양에서의 집단 방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동아시아에서의 방위비 부담을 일본에게 더 크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였는데 지금은 3%까지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을 크게 자극했고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극우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진보 쪽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정하게 하려고 하는 내정 간섭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만들려는 것인가?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요구를 일본은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방위력을 한정 없이 확대해 나가면 일본은 헌법의 평화주의 정신을 짓밟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만다. 이것에 대해 일본이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임을 천명하고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필요가 있다. 이 요구는 지위협정의 변경이나 철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는 한계가 있고 모순도 생긴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건가? 라는 비판도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환영이다. 불합리하거나 폭력에 저항하는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강점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러한 생각의 부정은 경찰관이나 자위대를 부정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무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의 GDP 1%는 6조 엔에 해당합니다. 국방비의 증가는 현재 국제정서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이미 과대한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 입장에서 증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가정청의 예산 약 7조, 남녀 공동 참가 비용의 총액이 약 10조, 이러한 예산으로부터의 재조합으로 재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정한다. 이시바 총리 미측 증액 요구에 이러한 미국 요구에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정한다면서 단칼에 거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금액이나 GDP 대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키시다가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나왔던 얘기가 방위비 2%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증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방위비를 3%까지 끌어올린다면 그에 따른 더 큰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앞으로 일본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압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곧 우리의 일이기도 해서 현재 혼란한 한국 정세에 빠른 안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정한다 발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일본의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올리도록 요구한 데에 대해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을 봐도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에게 공격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줄 보장은 전혀 없음을 보여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론은 있겠지만 사용 목적이 아닌 억지를 위해 핵장비를 검토할 때가 됐다. 미국이 우리나라 방위비를 늘리라는 것은 미국의 무기를 사라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중국, 북한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향한 미사일을 일본 상공에서 쏘아 떨어뜨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 정말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충분히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해준 것은 믿음직스럽다. 다만 그 내용은 C-17과 같은 전면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면 드론의 개발이나 사이버 보안 강화 및 개전 능력을 생각하면 병참의 강화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국방비는 국내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야시 관광장관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GDP 대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나 인원의 충실, 효율적인 운용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증액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부담 문제도 있고 사회보장과의 균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